단조로운 벽면에 그림 한 점이 더해지면 공간의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그림이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인기를 끄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동양화는 화가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긴 예술 작품으로 그 속에 담긴 기와 상징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그림 속의 동물이나 자연 풍경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통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기운을 이해하는 것이다. 화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을 통해 우리의 공간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므로 풍수적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부터 나와 우리 가족들의 소중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림과 집안에 절대로 걸어두면 안 되는 그림에 대해 알아보자. 집안에 절대로 걸어두면 안 되는 그림.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풍수적으로 해로운 그림들은 집안의 기운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그림들을 피하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그림들을 살펴보자. 호랑이 그림. 호랑이는 예로부터 산신령과 같은 숭앙의 대상이었다. 호랑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면 마치 산신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아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호랑이가 홀로 있는 그림은 매우 강한 기운을 발산하여 가족 간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꼭 피하는 것이 좋다. 키치 그림.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키치 그림들은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가집 옆에 물레방아, 어미돼지의 젖을 빠는 새끼 돼지들, 무릎 꿇은 어린아이의 기도 모습들은 매우 조악한 느낌을 주고 집안의 기운을 저하시키므로 결코 집안에 걸어두면 안 된다. 말 그림. 말도 성공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 그림을 걸어두면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풍수적으로는 말 그림이 오히려 근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여러 마리의 말이 갈퀴와 꼬리를 흔들며 뛰어가는 그림은 불안정한 기운을 상징하며 재물복이 도망가게 만들 수 있으므로 꼭 피해야 하는 그림이다. 큰 가족 사진과 귀없는 그림들. 거실이나 침실 벽면에 커다란 가족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00호가 넘는 큰 그림들은 벽면을 가득 채워서 집안의 기운을 막는다. 특히 정물이나 산천을 그린 작품들은 기가 없는 그림들로 집안의 부정적인 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림. 그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예술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지금부터 삶의 긍정적인 요소를 선사하는 그림에 대해 알아보자. 부귀와 출세의 상징. 모란꽃, 목련꽃, 해당화는 각각 부귀, 옥, 당을 상징하는 꽃들로 이 세 가지 꽃을 함께 그린 그림은 부귀옥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귀댁의 부귀가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뜻으로 집안의 부귀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모란꽃은 예로부터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그 화려한 모습은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 목련꽃은 그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옥을 상징하며 고귀하고 순수한 마음을 나타낸다. 해당화는 집안의 번영과 안정을 의미하는 꽃으로 그 강인한 생명력은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세 가지 꽃을 함께 그린 그림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부귀와 번영을 기원하는 강력한 상징물로 작용한다. 특히 모란꽃과 수탈을 함께 그린 그림은 출세와 부귀를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야망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나 정치의 뜻을 둔 사람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운을 부르는 그림. 옛사람들은 한지나 비단, 도자기에 있는 그림과 글을 통해 집안의 운기를 북돋고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며 왜곡된 길을 교정하였다. 대표적인 그림이 까치와 호랑이 민화이다. 소나무 가지에 까치가 앉아 있고 나무 아래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호랑이가 있다. 이 그림은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집안에 우환이 잦아 분위기가 침통할 경우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가족이 화목해질 것이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은 장미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 장춘하라고도 불리는 장미 그림은 오래도록 젊음을 즐기라는 기원을 품고 있다. 이처럼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백년 해로의 기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림 중 하나는 백두조 2마리와 화려한 모란꽃을 함께 그린 작품이다. 이 그림은 부귀백두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반드시 2마리의 새가 함께 있어야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백두조는 순수함과 장수를, 모란꽃은 부귀와 번영을 상징한다. 2마리의 새가 함께 있는 모습은 부부의 화합과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며 모란꽃의 화려함은 삶의 넉넉한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면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정에 스며들어 모든 면에서 운이 상승하며 특히 부부가 함께 이 그림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달마도. 달마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맥을 차단하고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걸어두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풍수학적으로는 달마도가 특별한 효험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도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복을 기원하는 것은 신앙의 한 형태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달마도는 달마대사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달마대사는 선종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강한 의지와 깨달음의 상징으로서 달마도는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달마도의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고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준다. 비록 풍수학적으로는 효험이 없다고 하지만 달마도를 걸어두는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앙심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수의 상징. 구불구불한 향나무는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그 형체가 목숨 숫자와 닮아 있다. 향나무는 한자로 백이라 쓰며 일백백으로 해석하여 백수, 즉 백세를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불구불한 향나무 그림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백세 장수의 기운을 뿜어내는 기 그림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게 한다. 향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오래 사는 특성은 이러한 상징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복록의 상징. 흰사슴은 고대부터 순수함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 특히 흰사슴은 그 희귀성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향나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수를 기원하는 나무로 흰사슴을 향나무와 함께 그린 그림은 온갖 복록을 누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흰사슴인 백록을 온갖 벼슬을 뜻하는 백록으로 해석하여 백록을 누려라라는 의미로 이는 집안에 복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합격기원.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그림을 방 안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다. 이 그림은 시든 갈대밭에 홀로 서 있는 백로를 그린 것으로 2번의 과거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연잎은 보통 10월이면 시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는 백로가 이미 남쪽으로 날아가고 없다.
따라서 백로와 연꽃이 함께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림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백로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은 일로를, 시든 연잎이 열매를 맺는 모습은 연과를 상징한다. 원래는 일로연과라는 표현이지만 발음이 같은 일로연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한꺼번에 연달아 과거에 합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대학 입학 시험이나 입사 시험, 승진 시험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방 안에 걸어두며 합격을 기원한다. 그림 속 백로와 연꽃의 조화는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을 넘어 성공과 번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백로의 고고한 자태와 연꽃의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진 이 그림은 그 자체로도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사업 번창의 상징.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감 그림을 걸어두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다. 감 그림을 걸어두면 회사는 수주가 많아져서 나날이 사업이 번창하고 가게에는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일거리의 다른 말인 일감과 관련이 있는데 중국어로 감시와 일사는 발음이 같아 이른 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감 그림을 걸어두면 일이 많아지는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감 그림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공간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또한 감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풍성한 수확과 번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성 덕분에 감 그림은 재물운을 높이고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식운을 높이는 그림. 석류, 포도, 박은 모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과일들이다. 이 과일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자손 번창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석류는 그 안에 수많은 씨앗을 품고 있어 옛날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석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석류의 붉은색은 생명력과 열정을 나타내며 이는 가정의 번영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도는 덩굴에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으로 자손이 많음을 상징한다. 포도 덩굴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나타내며 이는 가정의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포도는 또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며 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에서 비롯된다. 박은 그 크기와 모양으로 인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박덩굴은 끊임없이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는 가정의 번영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반드시 포도와 박은 덩굴에 매달린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죽순 그림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죽순의 죽은 축으로, 순은 손으로 해석할 수 있어 손자 손녀의 탄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그림 한 점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소망과 기원을 표현해왔다. 특히 꽃과 동물,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집안의 운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상징성과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운을 전달하는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기운이 집안에 있으면 더욱 좋다.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도록 도와줄 것이다.